2018년 6월 25일 신시내티 투수 마이클 로렌젠은 5회 말 대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컵스 자완 마이크 몽고메리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때려냅니다. 6월 30일 로렌젠은 6회 초 두 번째 투수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6회 말 타석에서 이번에는 우한 체이스 앤더슨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때려냅니다. 로렌젠은 다음 날 또 타석에 등장하는데요. 신시내티가 2대3에서 6대3으로 역전에 성공하고 무사 만루의 찬스가 계속된 7회 말 다시 대타로 등장한 로렌젠은 미러키 우한 제이콥 반스를 상대로 말로 홈런을 때려내 모두를 경악해 만듭니다. 로렌젠이 받아친 공은 97마일 패스트볼로 투수가 대타로 나서 말로 홈런을 때려낸 건 1953년 토미 번 이후 65년 만, 한 해 2개의 대타 홈런을 기록한 건 2003년 브룩스 키시닉 이후 처음으로 2003년 키시닉은 미러키에서 투수로 53이닝 1승 1패 5.16, 타자로 76타석, 타율 3할 7홈런 12타점, 2004년 투수로 43이닝 1승 1패 3.77, 타자로 68타석, 타율 2할 7푼, 1홈런 7타점을 기록해 2년간 불펜 투수 겸 외야수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투수가 3연타수 홈런을 기록한 건 2001년 콜로라도 마이크 햄튼 이후 처음으로 이 시점에서 로렌젠의 최근 5타석 성적은 단타, 솔로 홈런, 볼넷, 솔로 홈런, 말로 홈런, 4타수 4안타 3홈런 1볼넷, 5타석 연속 출루였습니다. 8월 14일 클리브랜드전에서 9회 초 우익수로 먼저 출전한 후 9회 말 안타를 때려내기도 했던 로렌젠은 8월 30일 미러키전에서 한 방을 더 날리는데요. 로렌젠은 7대5로 앞선 6회 말 무사 1, 2루에서 테일러 윌리엄스를 상대로 3런을 날림으로써 투수로 3실점하고도 물러나지 않게 됩니다. 오타니의 등장으로 인해 투타 겸업이라는 말이 유행한 2018년 로렌젠은 투수로 81이닝 4승 2패 3.11,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3, 타자로 31타수 9안타 4홈런 10타점, 타율 2할 9푼, 장타율 0.710, OPS 1.043과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0.7, 조정 OPS 170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물론 타석수는 한참 모자라긴 하지만 2018년 메이저리그에서 OPS 1.0을 기록한 선수는 트라웃과 베츠, 옐리치와 JD 마르티네스, 그리고 로렌젠이었습니다. 오타니가 22홈런 10도루와 함께 OPS 0.925, 조정 OPS 151, 투수로서 10경기 4승 2패 3.31을 기록한 그의 투타 겸업은 네스호 괴물이 아닌 실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렌젠은 오타니의 불펜 투수 버전이었던 건데요. 통산 타율이 2할 3푼 3리, 장타율이 0.429, 147타석 7홈런인 로렌젠의 통산 성적을 올해 오타니의 타석수로 환산하면 로렌젠은 30홈런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FA가 된 로렌젠이 본격적으로 투타 겸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을 때 에인절스로 가서 오타니의 도움을 받으며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영상을 만들고 얼마 후 에인절스와 정말로 1년 675만 달러 계약을 맺어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당연하게도 로렌젠이 에인절스를 선택한 건 오타니와 함께 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타석에 나설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투수로서도 부진하긴 했지만 평균 97마일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로렌젠은 전업 불펜 투수가 된다면 그보다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로렌젠은 단연 계약을 제안한 팀이 여럿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렌젠은 선발 자리, 그것도 투타 겸업을 할 수 있는 선발을 원했고 이미 오타니라는 성공 사례가 있는 에인절스가 애너하임 출신인 로렌젠을 데려오게 됩니다. 에인절스와 로렌젠의 목표는 투타 겸업을 하는 선발 투수로 에인절스는 로렌젠에게 스프링 캠프 경쟁 없이 한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현 시점에서 에인절스의 팬그래프 예상 로테이션은 1선발 오타니 쇼헤이, 2선발 노아 신더가드, 3선발 패트릭 산도발, 4선발 마이클 로렌젠, 5선발 호세 수아레스, 6선발이 하이메 바리아이고 오타니와 로렌젠은 투타 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더가드는 지난 2년간 2이닝을 던진 투수, 로렌젠은 2015년 데뷔 시즌 이후 6년 동안 선발 경험이 5번인 투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신더가드도 투수로서는 정상급의 타격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산 홈런이 6개인 신더가드는 2016년 메이저리그에 막 데뷔한 마에다를 상대로 3회 솔로 홈런과 5회 말로 홈런을 날려 메이저리그 신고식을 시켜줬고 2019년 5월 3일 신시내티전에서는 3회 본인이 날린 솔로 홈런에 힘입어 10K 4피안타 무실점에 1대0 완봉승을 달성함으로써 1대0으로 끝난 경기에서 본인이 홈런을 치고 완봉승을 달성한 마지막 투수가 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 영입 없이 이렇게 간다면 내년 에인절스 선발진은 오타니가 2년 연속 투타 겸업에 성공하고 신더가드가 재기에 성공하며 로렌젠이 투타 겸업을 하면서 선발진에 안착하는 잭팟이 터지거나 또는 잿더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로렌젠이 투타 겸업을 하기에는 에인절스의 투타 겸업 선발인 오타니가 이미 확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로렌젠은 오타니가 휴식을 취하는 날이나 오타니와 달리 외야수로 나서면서 타석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로렌젠은 플러튼 대학에서 외야수 겸 마무리 투수로 뛰었을 때 뛰어난 중견수 수비와 평균 이상 주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좌타자인 오타니와 달리 로렌젠은 우타자입니다. 올해 어깨 부상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29이닝밖에 던지지 못한 로렌젠은 험난한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이치로가 1년 중 크리스마스에만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크리스마스까지 훈련을 거르지 않고 있으며 MVP를 수상한 날에도 훈련을 한 오타니와 같은 수도승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로렌젠은 지난 겨울 오타니가 피검사까지 해가며 혹독한 식단을 소화한 것처럼 식단부터 바꾸고 착실한 겨울 훈련을 한 후 캠프에 나타나겠다는 각오입니다. 과연 두 번째 투타 겸업 성공 사례가 에인절스에서 또 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기사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사연 때문에 로렌젠을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 8월 20일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첫 경기였던 로렌젠은 아버지의 애창곡과 함께 타석에 등장합니다. 더 후에 후아유라는 곡인데요. 저작권이 없어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7회 말 2사 1, 2루에서 등장한 로렌젠은 페드로 바에스의 97마일 초구를 받아쳐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때려냈고 울음을 참으며 그라운드를 돌게 됩니다. 아들 4명에게 모두 야구를 시켰으며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좋아한 아버지 때문에 클레멘테를 존경하게 된 로렌젠은 클레멘테의 21번을 전구단 영구 결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클레멘테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일부러 21번을 달지 않았던 로렌젠은 윈터리그 참가 겸 봉사활동으로 푸에르토리코에 갔다가 클레멘테의 유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멘테의 부인으로부터 마이클이 21번을 다는 게 우리에게 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마침 그때 신시내티는 21번의 주인이었던 토드 프레이저가 팀을 떠나고 로렌젠은 2016년부터 21번을 달게 됩니다. 한편 올해 에인절스는 마이크 마이어스가 21번을 달았는데요. 로렌젠이 21번을 양보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로렌젠은 클레멘테를 존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클레멘테처럼 적극적인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2016년에는 2년차 선수로는 파격적으로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후보가 되기도 합니다. 한 신시내티 팬은 로렌젠의 사연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소중히 간직해온 클레멘테의 마지막 경기가 된 1972년 신시내티 리버프론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NLCS 5차전 티켓을 로렌젠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야구와 클레멘테를 알려주긴 했지만 로렌젠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알코올 중독자이자 마약 중독자였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끊이지 않는 싸움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경찰차가 출동하는 불운한 소년 시절을 보낸 로렌젠은 그 때문에 더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로렌젠은 제2의 오타니가 될 수 있을까요? 로렌젠의 꿈도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